네, 지금부터는 국제 정치 그리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100세 생일을 맞은 미국의 키신저, 헨리 키신저, 그리고 태어난 지 300년 된 국부론의 저술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수백 년간 있었던 우리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에 대한 얘기인데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는 70년대의 모습이고 중국을 방문해서 저원라이라고 요새는 부르는데 중국 총리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1971년에 당시 그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던 키신저 안보보좌관이 이 중국을 이제 극비에 방문을 해서 당시 총리를 맡고 있던 저우언라이와 저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국은 뭐 잠자는 이 그 공룡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에 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이 키신저의 저런 방중을 계기로 해서 닉슨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되고 1979년에 이 미중 수교를 통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키신저 전 장관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물러났습니다만 외교상 업적을 남겼다는 그 닉슨의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활약했던 키신저가 지난주 토요일로 100세를 맞았습니다. 뭐 책도 아직도 쓰고 있고 기고문도 많이 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키신저의 100세 생일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키신저의 업적이랄까 그가 남긴 흔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미중 수교의 가교 역할을 또 했고 또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네. 1973년도에 종전 협정 체결을 중재를 했다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에서 납치되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구명한 사실이 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인 거죠. 저분은 대단히 이제 중재의 달인이다라는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또다시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 이런 그 반하는 평가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만 요즘 모습이라기보단 몇 세 전이니까 90대 후반의 나이의 모습으로 보이네요. 자, 시진핑 주석의 옆자리에 앉아서 사실은 70년대 그야말로 고립의 길을 선택했던 중국을 국제 무대로 꺼내온 것이 미중 수교인데 그런 발상을 했던 사람 그리고 현실화시켰던 것이 바로 헨리 키신저 전 안보보좌관 국무장관입니다. 예, 키신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협력 시대를 이끌었고 그리고 베트남전 종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외교 전략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이다 보니까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키신저의 목소리는 이상적으로는 맞는 방향인 것은 분명한데요. 과연 미국에서 현 시점에서 얼마나 반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미국은 최강대국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를 해왔는데요. 과거 일본에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을 일찌감치 견제했었어야 되는데 2001년 9.11 테러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기를 했죠. 그 덕에 이제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우리도 혜택을 봤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위기감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데이터 확보와 반도체가 좌우할 텐데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중국의 데이터 수집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미국 전략에서 비춰봤을 때 지금 미국 내 정서를 고려하면은 키신저의 발언이 어느 정도 반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서 중국은 워싱턴에 자국 대사를 보내지 않아 왔습니다. 꽤 오랜 공백을 거쳐 부임한 주중 대사가 지금 사진이 좀 가려 보입니다만 커네티컷에 있는 키신저의 자택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워싱턴 내에서 중국을 이해해주고 옹호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좀처럼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냉전에서 이제 탈냉전으로 가는 계기를 만든 것이 키신저 전 장관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냉전으로 이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과거
냉전에서 탈냉전의 계기를 만들었던 키신저 박사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뭐 100세 생일도 축하하고 하면서 네. 지금 미중이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신저를 키신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0년간 중국이 국제 무대에 나온 것은 한 사람을 꼽자면 저 헨리 키신저 저 사람의 발상과 결단과 이행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키신저조차도 미중과 갈등이 커지고 중국이 국제 질서와 좀 어긋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프랑켄슈타인을 살려낸 것 아닌가 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고민이 과연 어떻게 결론 맺을지는 앞으로 30년을 더 봐야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